퇴사자의 신들의 발견. 오늘은 퇴직 전후 너무나도 중요한 퇴직연금 활용 및 사례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은 노후를 대비해 젊어서부터 근로의 대가로 준비한 매우 소중한 자산입니다. 지금까지 궁금했던 퇴직연금 제도 및 준비 방법에 대해 실제 사례와 더불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원들의 퇴직금을 기업이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금융기관에 맡깁니다. 회사가 망하더라도 근로자는 금융기관에 쌓인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퇴직연금 계좌는 DB형과 DC형으로 운영됩니다. DB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에 맡긴 돈을 회사가 운영하는 것으로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근속연수를 곱한 만큼의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 세전으로 이체합니다. DC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재직기간 동안 매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연금계좌에 이체해주면 근로자 스스로 운영을 하고 책임도 지게 됩니다. IRP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 운영할 수 있는 제도이며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 공제됩니다. 운영기간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수급 시까지 과세가 면제되며 퇴직급여 수급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IRP는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는 가입이 가능하고 수급 요건은 55세 이상인 가입자에 지급되며 55세 이상으로 일시금 수급을 원하면 지급됩니다. 또한 중도 인출도 가능해서 간단한 예시로 무주택자 주택 구입 시,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시, 최근 5년 이내 파산 선고 또는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시, 천재지변 피해 시에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중도 인출 시에는 16.5%의 기타 소득세를 물어야 하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연금 지급으로 간주하여 만 70세 미만 5.5%, 만 80세 미만 4.4%, 만 80세 이상 3.3%의 연금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간단하게 퇴직연금 수령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퇴직금 수령 통장인 IRP에 가입을 하시고요. 그 다음 회사에 IRP 계좌를 제출하면 회사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신청하고 IRP 계좌로 퇴직금이 이전됩니다. 이후 퇴직금을 수령하시고 그 다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퇴직연금 인출 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은 매년 일정 금액씩 인출할 수도 있고 매년 조금씩 다르게 인출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매년 일정 금액씩 인출하다가 어느 시점에 한 번에 인출할 수 있고 처음부터 한 번에 다 인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은퇴 후 연금계좌에 쌓인 퇴직금을 매년 일정 한도까지만 인출하면 퇴직소득세를 30%, 인출 11년 차부터는 40%를 깎아주고 이를 퇴직소득세가 아닌 연금소득세를 부과하며 이 한도 내의 금액이라면 연 1,200만원이 넘어도 종합과세에 합산과세되지 않고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연 한도까지 수령한 것을 연금수령이라 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해 수령하는 것을 연금외 수령이라 하고 연금외 수령은 30% 깎아주는 것 없이 퇴직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여기서 연금 수령 한도란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면 과세 기준 개시일 연금 계좌의 평가액을 나누기 11- 연금 수령 연차의 1.2배 금액을 연금 수령 한도라 합니다. 이 연금 수령이라는 것이
기간을 나눠 받는 것이 아니라 매년 인출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놓고 정해진 한도까지는 연금 수령으로 보고 퇴직소득세의 30% 또는 40%를 절세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30년 1월 1일이 연금 수령한 지 5년 차이고 연금 계좌의 평가액이 3억 원이라면 계산 방식은요. 연금 수령의 한도는 3억 원 나누기 11-5, 6이죠. 즉 1.2배인 3억 원에 나누기 6하니까 5천만 원 곱하기 1.2, 6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은 바로 연금 신청하여 연금 수령 연차를 최대한 늘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퇴직급여를 연금계좌로 수령받고 필요시 언제든 원하는 금액을 비정기연금 형태로 활용하여 찾을 때 만 55세가 넘는 퇴직자라면 연금 수령 한도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연금 수령 연차가 10년을 초과하면 11년 차부터는 40%를 할인해 줍니다. 만약 목돈이 필요해 퇴직 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다면 퇴직소득세를 전부 떼고 세후로 받을 텐데 일단 연금 계좌로 이체시켜 놓고 다시 전액을 인출하더라도 연금 수령 부분까지는 퇴직소득세의 70%만 연금소득세를 부과하며 종합소득에도 합산되지 않습니다. 연금 외 수령은 물론 퇴직소득세를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의 퇴직소득세가 절감되기 때문에 반드시 연금 계좌에 이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퇴직연금 인출되는 순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재원의 순서대로 인출하게 됩니다. 첫째는 세액 공제받지 못한 금액, 두 번째 DB/DC의 퇴직연금 재원, 세 번째 매년 세액 공제 받은 금액, 마지막으로 운영수익순으로 퇴직연금이 인출됩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퇴직연금 운영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H은행의 IRP 1억, 여기에는 세액 공제받은 금액 7천, 공제받지 않은 금액 3천이 있습니다. 최소 연금액 월 2만원을 연금 신청하였고요.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기에 연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연금은 제2금융권 50%, 펀드 50%로 구성하고 투자 수익률은 10년 내 12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은행에는 퇴직금 수령 IRP 계좌에 3억 원이 있습니다. 연금 인출 산정 기간을 늘려서 퇴직소득세 40% 감면을 받기 위해 자유인출 방식으로 최저 금액인 연 10만 원으로 신청하였고 추후 긴급자금 필요시 연금 수령 한도 인출을 하여 30% 또는 40% 퇴직소득세를 감면받고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유인출 방식은 매년 연금을 인출해야 하며 연금 미인출 연도는 연금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저의 기준으로는 퇴직소득세율이 16% 정도이고 10년 이후부터 정상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4,800만 원의 40%인 1,920만 원이 절감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10년 내 투자 수익 120%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의 연금 수령 캐시플로우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60세에 IRP와 퇴직연금을 정상 신청할 계획입니다. IRP는 10년 수령 월 50만원씩, 퇴직연금 IRP는 20년간 수령 월 150만원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64세에는 국민연금 약 200만원을 수령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하면 60세부터 64세까지 월 200만원 연금 수령, 64세부터 69세까지 월 400만원 연금 수령, 70세부터 79세까지 월 350만원 연금 수령, 80세 이후부터는 국민연금 월 200만원을 수령할 계획입니다. 물론 그때까지 살아있어야겠죠. 지금까지 보았던 종합과세 제외되는 거,
퇴직소득세 감면되는 거, 연금의 수령, 세금 인지하는 거, 연금소득세 및 운영수익에 대한 기타 소득세를 감안하여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연금 개시 전까지는 저축액을 빼먹거나 근로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이상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퇴직하신 분들 또는 퇴직 예정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퇴직 후 또는 퇴직 전 준비하고 실행할 것에 대해 실경험을 바탕으로 잘 준비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추천, 소개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you.